자, 네 번째는 딥러닝을 이용한 그 컴퓨터 비전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응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이 컴퓨터 비전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OCR 이게 이제 광학 문자 인식이죠. OCR과 같은 이게 네이버 클로바에서 만든 결과입니다. 자, 보면은 어떻죠? 지금 현재 이 영상 이미지에 있는 다양한 이 문자들을 정확하게 다 인식을 해서 여기 결과로 텍스트로 표현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과 같이 이런 다양한 또 정보들,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어느 정보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메타 정보까지 플러스해서 이렇게 OCR 인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객체, 오브젝트에 대한 그 다양한 디텍션들도 이 딥러닝을 통해서 할 수 있겠는데요. 보면은 지붕이 몇 개 있는지, 지붕은 이제 집마다 있는 거니까요. 검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위성 사진에서 차량이 몇 개나 있는지 차량 검출에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요. 차량이 몇 개인지 검출을 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 객체 검출 보면은 여기에 뭐 사람, person, 키보드 그리고 뭐 각각의 오브젝트들 인식하는 걸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객체의 위치를 검출하거나 객체를 인식하는 것을 하기 위한 이런 딥러닝 모델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RCNN 모델, 욜로 모델, SSD 모델이 있습니다. RCNN 모델은 이제 Fast RCNN, Faster RCNN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요. 그다음 욜로도 버전이 뭐 1, 2, 3, 4, 5까지 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SSD 모델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RCNN 모델은요, 먼저 이 객체를 포함하고 있을 것 같은 이런 영역을 찾아내요. 영역을 찾기 위해서 기존의 영역 제한 알고리즘을 적용시키고요. 그리고 추천된 각 영역에 대해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이미지 분류 모델 중에 하나를 이제 변형해서 사용하는 CNN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각 영역에서 CNN 모델을 돌려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테두리와 그다음 객체가 무슨 객체인지를 분류하는 이런 모델을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RCN에서 이제 FAST 앞에 FAST가 붙어서 이 특징 지도에서 영역 제한 알고리즘을 추천한 이 물체 영역들에 대한 대응 위치를 찾아 관심 영역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 영역에서 CN을 통과시켜서 이런 피처 맵이 나오는데 이 피처 맵에서 영역을 이제 제한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 ROI죠. 그러니까 Region of Interest 부분에 대해서 풀링 과정을 거쳐서 FC Fully Connected 그러니까 완전 연결된 Fully Connected Connection 완전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테두리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무슨 객체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지도로부터 직접 객체 영역을 찾는 이런 영역 제한망을 내부에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역 제한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어느 부분이 어느 영역이다. 자, 그 다음에 FAST를 넘어서 Faster RCNN인데요. 이거는 특징 지도에 대해서 여러 크기의 앵커에 대해 객체의 유무를 평가를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처 맵이 있으면 피처 맵의 그 각 윈도우에서 지금 현재 객체, 비객체, 뭐 좌표값, 폭, 높이 이런 것들에 대한 피처 맵의 정보를 가지고 이 객체 유무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욜로 모델인데요. 실시간으로 객체를 감지하고 인식하는 모델로 대부분의 어떤 그 객체 인식에서 대표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이거는 실시간으로 객체를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어떤 성능이 필요한데요. 그 욜로 모델에 대한 구성은요, 다음과 같이 이제 다양한 컨볼루션 레이어를 계속 거치면서 뭐 동작을 합니다. 한번 욜로 버전 3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런 식의 결과로 실시간으로 이 객체가 어느 객체가 어느 위치에 있고 그게 테두리를 찾고요. 트레인 찾는 거 보이시죠? person, sofa, chair, 뭐 person, truck, motorbike 뭐 이렇게 찾아내고 있죠.
이게 실제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FPS로 이 디텍션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car, horse 이렇게 찾아내죠. 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다양한 영상에 대해서 다양한 객체들이 검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SSD 모델인데요. 이거는 각 영상에 대해서 이제 고정된 크기의 테두리 상자를 지정을 한 다음에요. 그 객체에 대응하는 테두리 상자와 해당 상자에서 객체 부류를 잘 찾을 수 있도록 학습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객체 위치 식별 및 인식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객체에서 어느 위치인지 이렇게 위치를 계산하는 걸 알 수 있고 얼만큼의 이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아내죠. 지금 현재 이 고양이랑 개인데요. 고양이랑 개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정답이 이게 ground truth라죠. 이 기준이 되는 이 부분이 뭐다, 이 부분이 뭐다를 이렇게 테두리 상자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피처 맵으로 8x8짜리 특징지도, 그래서 각 위치별로 이 4개의 기본 테두리 상자가 들어갑니다. 4개의 테두리 상자가 존재하죠. 그리고 4x4짜리 특징지도로 강아지와 매칭된 그런 테두리 상자에 대한 위치 정보를 찾아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SD 모델을 구조적으로 보면요. 지금 영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VGG16으로 이 베이스 네트워크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피처 레이어로 추가 특징에 대한 부분들이 뒷부분에 존재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렇게 다층으로 쌓아서 사용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음식에 대한 위치가 어딘지를 이제 여기는 구글렛을 사용을 했는데 특정 사진에서 어느 위치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를 찾아내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푸드 리코그니션, 그 음식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겠고 그걸 통해서 어느 위치에 어느 뭐 음식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음식에 각종 재료들이 무엇이 들어갔는지를 보고 그에 따라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레시피를 찾아내는데도 연결해서 서비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 검출을 통해서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지금 보면 이렇게 디텍션하거나 트래킹하거나 그 뎁스 정보, 그 다음 무브먼트 패스, 그 다음에 차원을 다르게 해서 우리가 탑뷰로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ATM기 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각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런 트래킹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은 이렇게 트래킹이 되고 그 트래킹 되는 정보를 이렇게 탑뷰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 객체를 인식을 통해서 CCTV에 차량이랑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것들이 계속 움직이는데 무슨 차가 어떤 모델이 어떤 색상의 차가 어떤 차량 번호판이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검출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요. 지금 트래킹, 디텍션 네, 다 잘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이렇게 뭐 person detection,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CCTV 위치에서, 그리고 멀리 있는 이런 사람들도 더 걸어가는데 여기에 만약에 범죄자나 이런 뭐 사람이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 딥러닝을 사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인식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곳에서도 이렇게 사람들 인식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사진이나 이 영상에 대해서 그 사진에서 어떤 부분들, 특징들을 이렇게 텍스트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뽑아낸 결과 보면 안경, 지금 이 사진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안경, 초상화, 그리고 이제 사람이고 한 명만 있고 남성이라는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뽑아내는데 사용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런 것처럼 이 영상 자체에 대해서 어떤 텍스트를 뽑아내는 것처럼 그 영상이 무슨 영상의 내용인지를 묘사하는 그 문장 자체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대해서 그 영상이 무슨 디스크리션, 내용을 가지는지를 캡셔닝, 주석을 달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영상 피처들을
결과를 그 피처를 LSTM 모델로 문장 생성해서 뒷부분을 붙여가지고 생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상 입력 영상에 대해서는 CNN을 적용시키고 맥락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이를 정보로 해서 LSTM RNN 계열의 LSTM 문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사진에 대해서 캡션이 달리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캡션 달린 걸 보면 첫 번째 Man in black shirts is playing guitar 이렇게 나오죠. 맞죠?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가 뭐 하고 있나요? Playing guitar, 기타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인지를 이렇게 캡션을 달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캡션봇이라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렇게 어떤 사진을 넣어도 그 사진에 대한 캡션을 달아주는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캡션을 달아줄 수 있다라면 그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질문하거나 답변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사진에 대해서 이 question answering 이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What is in the cabinet? 캐비넷 안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답변으로는 뭐죠? 테디베어가 결과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다이내믹 파라미터 레이어를 통해서 실제적인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답변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DPPNet에 대해서 How does the woman feel? 그럼 happy,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Is it raining? No. 지금 비는 안 오죠. What is he holding? 이 남자가 지금 뭘 들고 있죠? Umbrella.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 이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양한 결과로 여기 보면 How many people are in the future? 2 이렇게 나오죠. What are the objects that men are holding? 그럼 suitcase 이렇게 각 하나의 사진에 대해서도 여러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오브젝트 딕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거는 세그멘테이션 그 영역에 대해서 그냥 테두리 그 박스로만 찾는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그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를 이렇게 찾아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계가 좀 뚜렷하지 않고 좀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초창기 버전이고요. 그리고 발전해서 지금 보면 이렇게 차량 운전 속에서도 무슨 부분이 로드고 스카이고 빌딩인지를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 분할을 통해서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사실은 자율주행이나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17년대 보면은 굉장히 발전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이런 세그멘테이션 하는 이 영역 자체가 굉장히 선명하게 잘 구분이 돼서 나타난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파란색은 차량, 초록색은 나무, 그 다음에 이렇게 약 어느 정도 보라색은 이제 길, 뭐 이렇게 표지판, 뭐 인도 이렇게 구분하는 걸 알 수 있죠. 신호등, 신호등이나 표지판 이런 것들이 다 노란색으로 인식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Rendering photorealistic images using a standard graphics pipeline 조금 is 줄일게요. complex. What if we could render 자, 이것도 images with a generative 세그멘테이션인데 network instead? Starting with 보시면 high-level 이렇게 labels that 이런 are much 시메트릭 easier 맵이라고 to 해서 create and 이렇게 edit. 잘 영역이 We 구분된 거. present a 근데 이 generative 영역을 adversarial 통해서 framework for 실제 synthesizing 모습과 2K 같은 거를 이렇게 photorealistic 생성해서 images. To 픽스 show 투 the 픽스로 advantage of this 만들어내는 approach, 결과를 we 볼 수 provide an 있습니다. interactive 자, interface 이렇게 for users 이런 to 영역 quickly edit 자체가 objects 어떤 in the 식의 scene. 실제 Let's 영상과 try out our 매핑될 수 tools. 있을지를 We can select 선택해서 different colors 결정을 for 할 the 수가 있어요. car 네, 이렇게 or choose diverse textures for the 뭐 road. 텍스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도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형태로 We can also 만들어내는 remove 걸 알 수 objects by 있습니다. replacing the existing labels with different ones. 네. For example, replacing the trees with 그러니까 이제 buildings 시멘틱 맵에 or 있는 cars 이런 with roads. 결과를 이제 어떤 레이블을 사용할지를 Moreover, we 정하면은 can add new 그거에 objects to the 맞는 scene, 이런 like 이미지를 inserting a new 생성해서 car at a particular 적용을 시키는 걸 알 location 수 with the 있겠습니다. desired object 네, size. 움직여서 이렇게 차량을 더 더할 수도 있고요. Finally, we can just paint on the label map to create novel 네. scenes, like adding more trees into the image. 자,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한 결과인데요. 보면은 이런 영역이 어느 정도 잘 검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icycle, 뭐 다 바이스클이 많죠. 저 멀리 있는 것도 car 인식을 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erson, bicycle, 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엔비디아에서 단지 이 카메라 비전만을 가지고 이런 자율주행을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지만 처음엔 당연히 이렇게 자율주행을 못 하겠죠. 네,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요. 길이 아닌 곳도 가기도 하고, 부딪히고 부딪힐 뻔하고, 비가 오면 또 잘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불안전한 이런 운전을 하다가 3,000마일이라는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한 결과로 이제 운전을 시작합니다. 네, 비가 와도 프리웨이에서도 이런 중앙선이 없는 국도 그리고 비포장도로에서도 네, 보면은 잘 운전하고 손을 들고 있죠.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네, 이게 그래도 꽤 오래된 영상입니다. 지금은 훨씬 자율주행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또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냐면 구글에서 재미난 선루프 프로젝트라는 걸 했는데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의 위치에 태양이 얼마나 비치는지를 이렇게 예측을 해서 거기에 태양열 발전을 할 경우 얼만큼의 이 전력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연구로 이렇게 딥러닝을 통해서 사람의 이 관절, 이 포즈를 이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해서 포즈가 지금 이렇게 디텍션 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요. 네, 지금 다양한 영상에 대해서 이 포즈가 인식이 되고 그 포즈에 대해서 인식이 되면은 네,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에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전 영상인데요. 지금 제 얼굴이죠. 얼굴도 인식하고 그 이제 페이스의 랜드마크와 핸드, 손의 어떤 그다음 포즈 이 세 가지가 다 결합돼서 포즈와 페이스와 핸드 다 인식이 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그거 발전해서 뭐 리얼 타임으로 핸드 트래킹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손가락 관절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찾아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가위바위보를 인식할 수가 있거나 수화 그리고 우리 그 다양한 신호들을 손가락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신호들도 인식을 하거나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을 표현할 때도 이 관절에 대해서 관절의 움직임을 사용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정말 그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처럼 적용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점프를 하거나 걷거나 하는데 몰래 걷거나 하는 것도 애니메이션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비디오에 대해서 그 피지컬 스킬 우리가 뭐 덤블링을 하거나 백덤블링 뭐 이런 거 옆구르기 뭐 이런 거 다양한 것들을 이제 디텍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래 이제는 모션 캡처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카메라만 가지고도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지금 이렇게 덤블링, 핸드 스프링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로봇이나 혹은 다양한 어떤 애니메이션들에 대해서 이런 모션들 실제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 그 모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학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2D, 3D로 이렇게 백플립 하는 거를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해야 되는지를 이제 적용시킨 겁니다. 상자를 왜 던지냐? 물론 불쌍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더 잘 할 수 있게 이 상자를 던져도 정확하게 지금 백덤블링 해내야 되는 거니까요. 네,
다리를 막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막 하더라도 네, 잘 할 수 있게 Our framework is able to 만들어내겠습니다. learn a diverse 네, 이런 것도요.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잘 similar 적용이 to the 되면 pose. 로봇의 움직임이나 이런 데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실제 이 사람의 춤추는 모양을 그 포즈로 받아와서 어떤 일반 사진도 이 사람과 동일하게 춤추는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구글에서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How is it that we could work with machine 이 learning 전체 to the 다양한 lab in 어떤 Paris, 사람들의 to Damien and 움직임, his team? 아트, It was 뭐 예를 amazing 들어 that first 뭐 conversation because it was 발레나 really 댄스, We're really interested 네, about 이런 다양한 movement 춤들 있잖아요. prediction. 이것들을 put 다 that to 해서 work. Once we've gone 아카이브로 through this 만들어냅니다. different new. 그래서 어떤 무대 공연 Ben Collar Williams is a 이런 것들 a 다 translator. 움직임을 파악해서요. 이거에 대한 We made an on your body. 수많은 정보들을 There are 쌓아내세요. hundreds of thousands 그래서 of 어떤 unique 동작이 moments of 어느 movement. 부분에 So 해당이 되고 movements that never used to 네, go next to one 어디와 another 유사한지 are all of a sudden 이런 것들을 next 찾아낼 to 수가 each other. 있겠죠. And you click them together and make a little phrase of physical action. 네, 포즈를 And you can 찾아내고 play 있죠. it. It's actually 좋습니다. 자, 그리고 퓨전 4D라고 해서 그 리얼타임으로 특정 사람에 대한 이런 서페이스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카메라에 대해서 멀티뷰죠. 여러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사람에 대한 그 리컨스트럭션 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네, 지금 The 움직임에 input to our 대해서 system are RGBD frames and 네, associated 이렇게 segmentation RGB냐 masks 뎁스냐 captured in 그다음 real time 세그멘테이션을 from a 통해서 어느 performance 영역인지를 capture rig. 분류를 A 시키고요. learning-based technique is 그래서 그 first used 움직임들을 independently on 활용해가지고 each RGBD 네, frame 이렇게 to estimate a correspondence field. That is described in detail in the paper. This produced also note the north topology change, followed by the large 네, motion 그러면은 as they wave their 이 scarf 사람의 around. 움직임만 딱 이렇게 Our 그 system 영상에서 is also 분류를 해낼 robust 수가 to large 있겠죠. frame-to-frame motion. Our system owner. For example, this 네, 이렇게 example, the user 서페이스만 is being 따로 note how 떼어낼 수가 topology 있습니다. comparable to in real time.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뭘 만들었냐면 인터랙티브 today 3D we're gonna show- 테크닉으로 이제 홀로포테이션이라는 걸 Sergio. 만들었습니다. How does it feel 지금 like 다른 to be 공간에 있는 holoported? 사람들이 It feels 이제 great to be 같은 holoported. 공간에 있는 것처럼 So if Sergio is to wear his 마치 HoloLens device 그 and I'm going to wear mine, we can see each other 홀로포테이션, in full 홀로그램과 3D in real time. 텔레포트를 We 이렇게 can interact 같이 and 결합한 communicate 건데요. as if we're co-present. Sergio, can 이제 you walk around my 홀로렌즈를 통해서 space? 서로 Can you walk 같은 around this chair? 공간에 있는 것처럼 So we're doing 이렇게 everything to give the 연결된 impression 걸 알 that 수 있습니다. Sergio and I are present in the same technology. I'm surrounded by the 네, me from 이렇게 a separate life behind me. 이런 기술을 통해서 Deposit them in real 네, time into the 이렇게 real world. 실시간으로 As you 서페이스를 can see, 뜯어낼 수도 we 있고 can then 거울을 보듯이 can 이렇게 see 만들 these 수도 remote 있고요. participants 네, with family 그리고 members stood in a similar camp. 자, 다른 공간에 있는 자기 Hey 딸을 Lily, I miss you 이렇게 too. 만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You're coming home. I'm coming home very soon. 네, 집에 언제 Get 오냐고 out of your way. 물어보죠. 돌아다니고 있고 앉고 있고. Hey Lilia, you can only hear me, you can't see me, but what are these toys? I have toys to show you. One So Lilia, can you climb up on this chair that's behind you? climb. Yeah, climb up. It's so cool. Bye bye. 네. Another thing. 자, 그리고 Where 이거를 my HoloLens device, 기존의 그 움직임을 다 it's 이렇게 almost like 저장을 walking 할 수가 into a 있고요. living memory 네. that I can see through another pair of eyes. We can 물론 이 miniaturize it 저장한 onto 거를 this coffee 줄여서 table 이렇게 and 작은 experience it in a more 공간에서 convenient 표현을 manner. 해볼 수도 있겠죠. And this becomes a magical way of experiencing these live captured memories. 네, 이런 식으로요. 소중한 Now 기억들을 imagine 이렇게 being able to 저장하는 teleport 용도로도 to any place 네, with 3D로 anyone 저장하는 at any time. 기억으로 이렇게 And that's what 홀로그램으로도 볼 수 holoportation 있는 is all 형태로 about. 저장을 Thank you 해볼 for 수가 watching.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스폴 레졸루션이라는 기술인데요. 지금 보면 위성에서 찍은 사진들은 이게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이게 확대를 하다 보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깨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픽셀이 구분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저해상도인 거를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왼쪽으로 이렇게 고해상도로 2배 향상시킨 결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저화질을 왼쪽에 고화질로 딥러닝을 통해서 슈퍼 레졸루션 한 결과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네, 저해상도를 고해상도로 바꿨죠. 그래서 좀 더 선명한 형태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해상도를 고해상도로 바꾸는 것. 다시 생각하면 이런 기술을 어디에 또 사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모자이크가 된 영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자이크로 된 영상에 모자이크를 없애는 거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모자이크를 없앴는데 원본과 비교해서 물론 초창기 버전이라 차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의 이런 생성을 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를 없애서 실제 영상과 유사하게 모자이크를 없애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생성 기술을 통해서 딥 드림, 마치 이런 몽환적인 꿈을 꾸는 같은 이런 영상들을 직접 생성해서 만들어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면요, 마치 끊임없이 이렇게 영상 안에 영상이 있고 영상 안에 또 영상이 존재하는 형태로 이런 어떤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의 어떤 보면은 네, 계속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하지만 그 안에 또 뭔가가 또 만들어지고요. 또 그 안에 또 뭔가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네, 끊임없는 이런 영상 만들었는데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요. 네,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몽환적인 어떤 딥 드림이라는 기술도 있는데 딥 스타일이라고 해서 제 사진에 대해서 유명한 화가의 어떤 스타일을 그대로 선택을 해서요, 그 화가의 스타일대로 이 이미지에 그 스타일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딥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 스타일, 화가의 스타일이 그대로 제 영상에 반영이 돼서 마치 그 화가가 저를 직접 그려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아리스틱 스타일에서 다양한 어떤 그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필터로 사용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피카버라고 해서 피카소의 스타일을 얼만큼 각 작품별로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역할이 이런 영상으로 나타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작품을 얼만큼 주는지에 따라서 이 영상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RS 스타일을 이제 비디오에 대해서 적용을 한 건데요. 그래서 다양한 적용을 한 결과 지금 오리지널 영상에 대해서 오른쪽과 같은 스타일로 이제 비디오에 대해서도 쉽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오른쪽 스타일대로 오리지널 영상을 스타일을 입혔죠. 네, 다른 그 스타일도 입혀보고요. 네, 이런 스타일도 입혀보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스타일을 이제 이미지나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스케치로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기만 하면요, 그 스케치에 대해서 하나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림판으로 대충 이렇게만 만들어내도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고갱이라고 해서 겐이라는 그 딥러닝 기술을 사용한 건데, 여기에 우리가 유명한 그 인상주의 화가인 폴 고갱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갱의 이름을 따서 고겐이라는 이런 또 기술을 엔비디아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대충 어떤 그림판으로만 그려도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이런 작품을 여기 보면 세그멘테이션 인풋만 줘도 이렇게 마치 아티스트가 만들어낸 작품처럼 표현을 하는 걸 What 알 수 I'm 있습니다. excited about with Gauguin is second, and for the 네, something 이렇게 because it allows me 인풋에서 이런 to 작품이 나오죠. iterate so many different ideas. 직접 뭐 실행해 볼 수 있게 이렇게 오픈이 되어 It's 있고 not something that I ever 고겐이라고. imagined having.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페인팅 하는지에 대한 그 페인팅 과정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 딥러닝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간지를 학습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망가 크래프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그 만화 있잖아요. 흑백으로 된 이 만화에 채색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노동 집약적인 과정인데 이 채색을 이렇게 컴퓨터가 딥러닝이 알아서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것도 이제 페인트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스케치만 된 거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채색할지를 이렇게 뭐 자동으로 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 제너레이션인데 우리가 뭐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낼 때 그 캐릭터에 포함되는 다양한 어떤 속성 값을 조절해서요. 내가 원하는 캐릭터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런 여러 속성 값에 따른 생성인데요. 뭐 저화질에서 이제 고화질로 이렇게 아주 뭐 멋진 이런 캐릭터들을 여러 개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고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다양한 어떤 옷들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게 딥러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셀피 투 와이프에서 그 어떤 그 사진을요, 그 애니메이션 마치 캐릭터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재미난 또 기술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스케치 하다 보면 스케치 작업을 이제 하잖아요. 그럼 보면 스케치 할 때 이렇게 대충 이어주기만 해도 그 주변 어떤 부분들을 잘 적용시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마치 스케치를 직접 조절하는 것처럼 네, 다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동으로. 네, 그래서 이 스케치하는 작업에서 굉장히 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캡션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로 그 캡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크립트를 기준으로 특정 애니메이션의 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캡션만 보고 특정 씬을 만들어내는 이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자체의 그 씬을 그리고 그 영상을 이 특정 캡션으로만 스크립트로만 만들어낸다. 역으로 사용한 거죠. 굉장히 재미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날로지, 그 뉴럴 이미지 아날로지라는데 그 특정 세그멘테이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영역을 바꾸면은 그거에 대해서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흐린 거를 선명하게 바꾼 거나 뭐 스타일을 적용하거나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픽스 투 픽스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런 세그멘테이션, 시멘틱 맵에 대한 결과를 실제적인 모습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실제 인공위성 영상을 우리가 이렇게 일러스트로 나타내는 형태,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된 결과를 그대로 실제 건물 모양으로 흑백을 컬러로, 그 다음에 낮을 밤으로, 그 다음 스케치를 실제 이 페인팅 된 결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화는 대표적으로 무슨 영화냐? 흑백 영화입니다. 근데 지금 흑백 영화가 아니라 어떻게 했죠? 네, 컬러가 입혀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흑백 영화에 대해서 이 컬러를 입힌 거를 딥러닝이 자동으로 수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컬러가 굉장히 잘 이렇게 들어간 걸 알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인 페인팅인데요.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 사진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네, 제가 이제 원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면요, 그 부분이 사진에서 아주 정교하게 제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렇게 정교하게 또 없애는데 이 딥러닝 기술이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아티팩트와 같은 이제 이런 JPEG이니까 JPEG이 압축되면서 나타나는 이런 아티팩트가 있는데 그것들을 없애거나 혹은 이렇게 파여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인페이팅으로 이렇게 없애거나 디노이징 하거나, 노이즈 되게 많잖아요. 디노이징, 이것도 인페인팅, 스폴 레졸루션 해상도를 증가시켰고, 인페인팅 이런 워터마크 같은 것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런 캡션에 대해서 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어떤 새들을 이 캡션만으로 가지고 다양한 새 종류들을 생성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은 영상에 이제 어떤 캡션 정보만 가지고 수많은 어떤 다양한 이런 종류의 꽃들을 만들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꽃 말고도 다양한 새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게니멀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찍었던 어떤 사진인데 이 부분만 지정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동물들의 모습으로 생성을 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과 비슷하게 그 각도랑 비슷하게 다 만들어낸 걸 알 수 있죠. 그다음 스타게인인데요. 이거는 다양한 이제 유명한 스타들 있잖아요. 스타들을 통해서 여기 보면 입력해서 블론디 헤어로 헤어 색깔을 바꿨고, 그다음에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젠더를 바꿨고, 나이를 바꾸고, 그다음 스킨을 이렇게 바꾸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입력을 해놓으면 angry, happy, fearful 다양한 표정으로 감정을 바꾼 형태를 표현을 해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과 인물들 사이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를 이게 스페이스 시트로 마치 엑셀 시트처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들을 더하거나 뭐 더한 결과 에버리지 평균을 내거나 해서요. 그러면 이 세 인물의 평균 값을 구하니까 이렇게 어떤 새로운 인물이 탄생을 했죠. 그리고 이 인물과 이 인물 간에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된 결과를 점점 변하는 것처럼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이런 개인 기술을 통해서 이미지 생성을 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초상권이 있잖아요. 근데 겐으로 만들어낸 거는 이런 생성을 통해서 직접 사람처럼 생기지만 이런 다양한 인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생성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초상권이 없겠죠. 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옵션을 주고 여기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 비슷하게 이 겐을 통해서 엔비디아에서도 자 보면은 자 이렇게 조건을 주고요. 소스 B가 있고 소스 A가 있는데요. A에 있는 소스에서는 젠더, 에이지, 헤어, 길이, 그다음 안경 여부, 포즈 이것만 가져오고, 그리고 소스 B에서는 전체를 그 밖에 전체를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이거 두 인물들이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어떤 인물들이 아주 정교하게 나타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과 나이와 이 헤어 길이 이런 것만 고정되고 다른 것들이 많이 적용이 돼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스타일을 적용할지를 선택해서 지금 영역별로 다른 스타일이 지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나이를 들게 하거나 뭐 이런 노이즈, 여러 가지 노이즈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조절하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는 크리에이티브 AI로 이제 아이돌을 이렇게 일본 아이돌을 생성하는 거를 또 겐을 통해서 한 연구 결과입니다. 보면 수많은 아이돌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기술인데요. 자, 보시면은 To this end, 우리가 we 이렇게 resynthesized the mouth interior in the previous live reenactment. 부시 전 대통령이 이렇게 The 있는데 input video stream is 소스 shown on the 액터, left. 타겟 Note that 액터가 the 있고요. target actor 소스 is 액터에 re-rendered in a 있는 neutral 이 pose. 표정들이 타겟 액터에 On the 적용되는 right, 걸 알 수 we can see 있습니다. the final output of 그래서 our method. 여기에 이 표정의 움직임이 이 소스 액터에 있는 표정이 그대로 매칭이 돼서 여기에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We now 보면 이렇게 re-render the modified 서페이스를 face. 표정의 변화를 가져온 다음에 이 사람의 표정이 이제 푸틴 대통령의 이제 얼굴 표정에 반영이 되죠. 네, 이렇게 보면은 입을 벌릴 때 그대로 반영이 되죠, 표정이. 그래서 페이스 투 페이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얼굴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정을 그다음에 뭐 The 다른 말을 하는 offline 것처럼 works 바꾸는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돼버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악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악용되는 사례는 사실은 안 좋은 점이겠는데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좋은 점은 신더시아라고 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자, 이렇게 뭐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Nous vivons dans un monde plus connecté que jamais.
Mais la langue reste un frein, surtout lorsqu'il s'agit de contenu vidéo. 想象一下，如果名人们可以用当地母语去和自己的粉丝们沟通，又或者说你翻译的内容帮你打开了一个新的市场。Eu gostaria de demonstrar como a tecnologia Synthesia me 각국의 permite 다른 falar 언어로 7.100 idiomas 우리가 fluentemente. 더빙 한다고 그러잖아요. 더빙. Por que não retrocedemos este vídeo e eu lhe 그래서 mostrarei 이 as minhas 더빙하는 competências 사람의 linguísticas. 이 목소리 그리고 표정을 받아들이고요. 그거를 실제 배우의 얼굴에 이렇게 바꾸는데 페이스 투 페이스 같은 기술을 쓸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이거는 유용하고 좀 영화를 정말 더빙된 그 부분들을 어색하지 않게, 우리 보통 더빙하면 어색하잖아요. 근데 어색하지 않게 이 딥러닝 기술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표정에 대해서도 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네, 네, 소스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죠. 세밀하게 이 페이스 투 페이스가 어떻게 기술이 반영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페이스 투 페이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밀하게 우리가 인터랙티브하게 이거 영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수정하거나 하는 게 가능해지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인물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마치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한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퍼스널 AI라는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아바타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사진을 찍으면 우리 사진과 동일한 모습을 한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다 가능하고, 그 아바타를 가지고 이런 메타버스 같은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사용하는 게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런 기술은 어디에 쓰냐면 뭐 아바타뿐만 아니라 아바타뿐만 아니라 이런 자기의 모습을 하는 이 아바타가 그대로 이 뉴스 앵커가 이제 AI 앵커, 세계 최초 AI 앵커로요. 더 이상 이제 그 앵커가 뭔가 직접 방송 촬영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에 어떤 정보만 입력하면 마치 그거를 직접 앵커가 보도하는 것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공지능 기술로 이 영상의 얼굴이 합성이 된 건데요. 머니브레인의 인공지능 뉴스 앵커 자, 안지혜입니다. 우리나라 대표도 이런 기술 머니브레인 회사에서요. 딥러닝 기술로 합성된 네,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합성이 된 거죠, 이렇게. 이 기술이 바로 딥러닝 영상 합성 기술입니다. 뉴스 방송을 제작할 때 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으로 특정 인물이 말하는 영상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기술이 딥러닝으로 사람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는 영상을 합성해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정교하게 AI 앵커가 나왔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영상 한번 보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전까지 뉴스를 진행한 인간 앵커 김주하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만 존재하는 AI 앵커 김주하입니다. 팁 2 화면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인간 기자 민경현 기자와 함께 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실제 김주하 앵커를 만나고 왔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자세히 비교해 봐도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뉴스를 진행하시는 거죠? 네, 저는 실제 김주하 앵커의 모습이 담긴 영상 10시간 분량을 학습해 탄생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 말투, 표정, 입모양, 동작 전부를 꼼꼼하게 익히는 이른바 딥러닝 과정을 거친 건데요. 새로운 뉴스 원고를 받으면 배운 것들을 응용해 실제 김주하 앵커와 똑같은 모습으로 뉴스를 진행할 수 있죠. 사실 이미 한 달 전부터는 저희 MBN의 온라인 뉴스를 담당해 주시고 있잖아요. 보시는 분들의 평가는 어떻던가요? 제가 데뷔한 지도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온라인상으로 하루 4번씩 주요 뉴스를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를 본 시청자분들께서 신기하다서부터 소름 끼친다까지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실제 인간 앵커와 똑같다는 칭찬인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AI 앵커는 저희 MBN이 국내 방송사 중에서는 최초로 실전에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미 다른 AI 앵커들이 활약하고 있다던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본과 중국에서 제 친구들이 이미 활발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온TV는 지난 2018년 AI가 탑재된 안드로이드 로봇 에리카를 앵커로 채용했고요. NHK와 중국 CCTV, 신화통신 등이 실전에 AI 앵커를 투입해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뉴스를 이렇게 방송을 하려면 뭐 이런 스튜디오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많아야 하고 준비할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AI 앵커는 사실 뭐 장소도 필요 없고 투입되는 장비나 시간도 많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활약하실 분야가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네, 아직은 온라인에서만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지만 조만간 TV를 통해 여러분 안방에서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뉴스를 진행할 수 있어 자연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인간 앵커보다 더 빨리 시청자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앵커 김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까지 발전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뭐 어떤 앵커의 역할이 왜냐면 무슨 속보를 전달할 때도 막 그 준비하고 뛰어들어서 방송을 촬영하고 내보내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냥 AI 앵커를 통해서 그 보도 자료만 전달을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영상을 이렇게 생성해내는 게 가능한 게 되겠죠. We present 자, an approach 그리고 for creating photorealistic 리얼 dynamic 타임으로 이렇게 image-based 아바타를 avatars 만들어내는 게 using the deep 가능한데요. neural network. 네, 보시면은 네, 모바일로 이용해서 Using an 보시면 uploaded 이렇게 image input, 네, 이미지를 we generate 내 an 얼굴을 avatar 찍은 거를 complete with 셀카 hair 사진을 that can 주고요. instantly be animated 그럼 and 그걸로 driven 3D through your own 아바타를 facial 모델링 performance. 해줍니다. As 이런 you can 식으로요. see, everything runs in real time on an iPhone 10. With dynamic textures, you can 네, see much 그러면은 more expressive detail 내 얼굴의 changes, 움직임 such as 표정을 wrinkles. 그대로 따라서 We also 아바타가 represent the 움직이는 걸 알 mouth 수 interior 있습니다. using dynamic textures rather than parametric 3D teeth and tongue models. Image-based lighting and high-quality soft shadow techniques allow us to use this image-based avatar in a fully CG scene with complex lighting. Interior. 네, 이렇게 이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이 표정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를 이 We use a 모바일에서 conditional 리얼 타임으로 generative 했다라는 게 adversarial 중요합니다. network to provide device. Dynamic textures 네, provide a 이렇게요. more lifelike 자기 quality 모습을 to the 딴 avatar. 아바타가 만들어지죠. Just photographed on an iPhone. Face swapping. 네, 그리고 또 얼굴에서 그 페이스에 나타나는 그 어떤 랜드마크, 이 랜드마크들을 그대로 이제 인식하고 트래킹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런 식으로 눈이 어딘지, 왜냐면 이렇게 인식을 해야 아바타의 표정에 입히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사람의 어떤 표정 변화와 랜드마크를 인식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기술이겠죠. 네, 이렇게 화면에 가려줘도 인식을 정확하게 해내는 걸 알 수 있고요. 일부러 가려도 인식을 잘 해내죠. 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런 모델링 과정, 그래서 특정 인물들 이렇게 렌더링해서 텍스처를 입히고요. 이런 어떤 표정의 변화, 이런 모델링. 자, 이걸 일일이 막 조절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관절의 움직임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뭐 말을 하게 하거나 뭐 이 움직임이 그대로 다 일일이 이렇게 연결해서 동작시켜서 만들어냈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카메라만 가지고 이 카메라에 비친 사람의 어떤 표정과 움직임, 눈의 깜빡임, 이걸 그대로 이 인물의 아바타에 적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적용이 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이제 그 모델들, 이 모델들이 사실은 모델료 뭐 이런 게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그 피팅을 한
다양한 옷을 피팅을 한 모델들을요 그냥 이미지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상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만들어서 실제 새로운 제품의 옷이 나왔을 때 그냥 바로 이 쇼핑몰의 뭐 이미지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델 자체를 그냥 생성하는데 이 딥러닝 기술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삼성에서도요 아티피셜 휴먼이라고 해서 마치 진짜 어떤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한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냈죠 지금. 네, 말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딥러닝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의 그 컴퓨터 비전 기술을 살펴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응용 그리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더 나아가서 더 다양한 산업에서 이 무궁무진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이 딥러닝 컴퓨터 비전 기술들을 잘 배우고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지금까지 딥러닝 컴퓨터 비전 살펴봤습니다.